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을 떠나서 차이점이 뭔지를 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공부의 양이 적다 하고 많다라는 건데 이게 대략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1학기는 중학교가 이제 대수 파트고 2학기가 기하 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걸 다 합친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의 중간고사 정도 양.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 정도 차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어렵지만 어려운 거 빼고 양으로만 따졌을 때도 그 정도 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 2, 3학년을 다 합친 양이 수학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의 차이가 커요. 근데 양만 많다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만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왜냐면 1학기는 내수고 2학기는 기하 파트다 보니까 내가 1학기 걸 잊어버려도 전혀 2학기 때 시험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학년 1학기 거 구체적으로 뭐 유한소수리 뭐 이런 내용을 몰라도 사칙 연산만 하면 2학년 1학기 거, 뭐 3학년 1학기 거 문제 풀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 상하가 100% 막 다 쓰이진 않아. 근데 중학교보다는 공식들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2학년 때부터 수원수투 가져온 이제 수능의 직접범위니까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건 양도 많은 데다가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외우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노트. 지금 제가 차이내 그거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고2인데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만들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 개념 설명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필수 예제 같은 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 보고 뭐 녹화를 하고 적어라 아니면 적는 시간을 줘도 거의 필기를 잘 안 해요. 뭐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수학상이면 수학상 한 문구로 해서 딱 나갈 거예요. 그리고 뭐 수학과, 수원, 수투, 뭐 미적분, 확통, 뭐 기하를 들으면 기하까지. 그래서 이게 다 묶으면 한 요 정도 두께 그 전체 전부 다 하면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딱 묶고 다니면 내가 잘 모르는 내용, 공식이나 생각이 이제 뭐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 넘겨서 보면 되거든. 그때마다. 왜냐면 책을 뒤져서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개념 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만 있는 게, 그러니까 개념 설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수 예제,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필수 예제가 옆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개념 노트는 꼭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든 아니면 수학쌤이 만들었던 걸 따라서 만들든 그거는 꼭 중학교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우선 뭐 방법을 알려면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수능하고 내신인데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은 딱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올림피아드를 해, 뭐 경시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 영역. 이거는 재능의 차이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해도 뭐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는 시험은 수능하고 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대학과정을 낼 수가 없어요. 딱 끝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보냐. 그러니까 물론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 한 번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한 번 보다가 두 번, 두 번 보다가 세 번, 5번 보는 애가 훨씬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 그래서 노력이 조금 많이 요구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물론 뭐 두뇌가 좀 뛰어난다면 뭐 그 노력이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이한 아이들 기도로 봤을 때 노력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
근데 얘가 뭐 실수해가지고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데 우리 애는 조금 못해도 실수 없이 다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점,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 상하하고 이제 우리가 뭐 수원수투가 이제 조금 대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선행이 워낙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아마 중등부 학원들에서 대부분 수학 상하는 선행을 많이 시키는데 수원수투까지는 많이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부 쌤들이 대비를 해주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학 상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학교 쌤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수학 상하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 쪽 애들이나 뭐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상하 시험 볼 때 뭐 기본적으로 보는 책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봤을 때 뭐 기본 정서, 실력 정서, 뭐 센, 일품, 1등급 수학, 뭐 그리고 블랙라벨까지 가요. 그리고 뭐 고쟁이까지 뭐 내신 대비할 때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마플 시너지 같은 거 이런 책들을 다 봐. 근데도 10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4%를 끊어서 1등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따라서 잘하는 애들이 좀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조금 쉽게 내는 학교가 있고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어쨌거나 조금 수학 상하는 다양한 문제집을 좀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근데 수원수투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굳이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뭐 센 정도 수준만 풀고 나면 대부분 학교들이 좀 어렵게 내는 문제는 전부 다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본 정석이나 뭐 셀이나 뭐 일품 블랙라벨 이 문제하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하고 수학은 좀 달라서 그런 책을 보는 것보다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거 좀 보고 고3 애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내신 시험 볼 때 하고 뭐 수능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중3에서 고1 넘어올 때 가장 많이 애들이 얘기하는 게 실수하고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는 뭐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애들이 막 물론 뭐 강남 쪽에 어렵게 내는 건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진 않는데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애들이 100%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한 50분 시험이다 보니까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시간을 재고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술형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빼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보통 학교 시험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애들이 조금 걸리적거리는 문제를 내는 게 한 7번 번호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 그런 문제를 중간에 하나씩 섞어요. 그러면 애들이 넘어가다가 거기 문제에서 잠깐 막혀. 그러면 좀 초반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거 못 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이걸 못 넘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리고 그냥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자꾸 그걸 막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20분 남았다 하면 애들이 막 똥줄타. 그러면 그 뒷문제 풀고 서술형은 쉬운 문제도 불구하고 못 풀어. 애들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시켜도 막상 시험 볼 때 되면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기말고사를 보면 또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고 하는데 시험 볼 때 되면 또 왜 중간고사 때 성적이 좀 안 나와서 합산해가지고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무조건 잘 맞았거든. 그러니까 또 못 넘기. 연습할 때 막 넘기고 시간 재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 풀고 난 다음에 잘 몰랐던 거 다시 보면 좀 편한 마음으로 보니까 풀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못해, 애들이. 그래서 다시 딱 시험 보고 망해. 그러면 하나 둘이 망하면 걔는 거의 내신 볼 때마다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험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징크스처럼 애들이
시험 시간만 되면 막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근데 뭐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연습을 해서 본인이 이걸 조금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연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연습을 시켜주는데,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그 아이가 시험 보는 그 시간 내에 해결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누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거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먼 얘기긴 한데, 저희가 뭐 100점을 맞는 경우하고 1등급을 맞는 경우하고 조금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 아마 지금은 제가 뭐 설명을 좀 해드려도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드릴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게 이제 수능이 이제 수학이 어려워진 게 2016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굉장히 쉬웠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제가 보면 한 2줄, 3줄이면 끝.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면 최상위권이든 뭐든 뭐 제가 풀어도 한 2, 30분이면 다 풀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30분이면 다 풀어. 근데 16년부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1번, 29번, 30번이라고 나왔던 문제가 그게 처음에 한두 문제가 이상하다 하다가 뭐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과도하게 어려워져서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 때 근래 뭐 2020년도나 21년도나 이럴 때 최상위권에도 자기네가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그 한 문제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기본 한 30분 정도는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풀어서 했던 게 그 문제인데 지금 또 유형이 바뀌긴 했어요. 아시죠? 이제 뭐 문이가 뭐 공통으로 한다고 해서 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00점 맞기가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전에 저희가 뭐 우리가 분당에서도 내가 내신 뭐 4등급 맞던 애들 수능 100점 맞아가지고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연구대는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문과에서 가기는 조금 버거운데 성대에서 그냥 4년 장학금 받고 가고, 그리고 뭐 3학년 때 오더라도 뭐 등급이 안 좋아 뭐 3, 4등급 모의고사 보면 근데 뭐 한두 달 만에 문과는 거의 100점 퍼펙트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추면 금방 나오는 거고, 이과들도 그렇게 가능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기는 조금 어려워요. 100점을 맞기는 어려운데 1등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갔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21번, 29번, 30번이 어려울 때는 딱 1등급 컷이 92점인 거예요. 3개를 틀리면 88점인데 그게 2등급. 그러니까 21번이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날 전날은 애들한테 이걸 답을 찍어줘요. 만약에 못 풀겠으면 몇 번을 찍으라고. 제가 거의 다 적중했어요. 그 번호가 보면 보여. 점쟁이는 아닌데 사실 이게 제가 왜 시작이 됐냐면 예전에 아마 그때 16년도일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영창에 우리 학원 수업 나갈 때 제가 애들이 마지막 파이널 대비할 때 수능 전에 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서 빠빠이 하면서 쌤 21번은 자기는 못 푸니까 내일 몇 번을 찍을까요? 라고 해서 몇 번이 답일 거야? 라고 몇 번이야? 하고 내려보냈는데 그때부터 답이 적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해마다 이제 찍어달라고 해서 어쨌거나 이제 찍어는 주는데 그거는 요행인 거고, 저도 이제 그래서 자꾸 맞을 때마다 겁이 나는 거야. 아씨, 이따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맞으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 아니 뭐 장난식으로. 근데 이게 자꾸 맞으니까 이번에 틀리면, 왜냐면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애들이 내가 풀다가 답이 3번인데 자기가 푼 건 3번이고 내가 4번이라고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은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 문제를 빼면 100분 중에 한 50분 정도는 다 풀었어요. 애들이. 잘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거 한 문제만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면 맞아. 그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문이가 통합이다라고 해서 수학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그러니까 단원도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양이 작아져서 예전보다 문제를 조금 더 좀 지랄맞게 내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보다가 짧지가 않고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1등급 맞는 것도 그때보다가는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넘기는 문제가 너무 많어. 왜냐면 그때는 한 3문제만 제끼면 되는데 지금은 보통 애들이 중위권 애들 기준으로, 중상위권 애들 기준으로 한 7개에서 8개 문제를 제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가 시간이 더 촉박하겠죠. 근데 다행인 건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앉았어.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건 조금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수능보다 한 내신, 요 시간 관리,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 애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뭐 이런 핑계를 대면 사실 저거는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닥달을 안 하셨으면 해서 본인도 답답할 거라. 네. 그리고 우선 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는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이제 뭐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기 뭐 애들이 수학 공부할 때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요 정도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첫 번째 이제 애들이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요. 뭐 대부분 아마 이런 얘기는 아직 중학생이라 안 들어보셨나?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 공부만 해 얘는 맨날.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 이유는 시험이 안 나올 거라니까 그런 거야. 뭐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예전에 공부하실 때 학창시절 생각하면 맨날 앞에 줄만 막 뒤 보시지 않았어요? 뭐 정석 볼 때 괜히 쓸데없이 이 사람이 뭐 국어책도 아닌데 하고 국어책 갑자기 뭐 줄로 긋고 그래야 공부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을 잘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 정석 연습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문제라고 보면 한 10문제 정도는 내신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많으면 풀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그런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실력 정석이 조금 심해요. 그런 문제들이. 어쨌거나 그럼 시험에 안 나올 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올 것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리고 누가 가이드를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다 해야 될 것만 갖고, 그리고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이상한 문제들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자꾸 시간을 뺏기니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제 뭐 개념을 잘 모르겠다. 뭐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뭐 이런 문제들. 그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는 하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막 엄청나게 막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뭐 다른 쌤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수학은 암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다 외우라고 야 개념이 없이 이런 게 아니고 개념 설명을 다 해줘. 그러니까 다 해주고 이해는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가 한 번 질문했어, 2번 했어, 3번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어제도 질문했거든? 시험 대비니까 오늘 또 풀어. 오늘 또 해. 지도 알아. 이걸 내가 질문할 걸. 그러면서 너 이거 내일 또 물어볼 걸? 지도 또 물어봐. 그 이유는 그 문제 풀이 방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뭐 수학은 외우는 거 아니다. 이상한 말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영어 나와서 막 문법을 외워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외우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애들은 조금 의도적으로 기본 유형들은 외워야 된다. 기본 문제풀이가 있어야 내가 그 다음 문제 이걸 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도 조금 풀어나갈 해결책이 생기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 유형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암기다라는 거. 뭐 여기서 좀 건의의 오류가 생기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공부 잘했니? 진짜 잘했어요.
제가 97학번인데 그 당시에 혹시 그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 그때 수능에 만점이 없을 때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만점이 없을 때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하고 뭐 대비가 안 될 정도로 뭐 수능량이 사실 한 3배 정도는 더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모의고사 보면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장이 자필로 제가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편지도 받아보고 했던 사람을 공부는 진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카이스트를 가서 적성에 안 맞는데 그냥 돈이 안 들어서 간 거예요. 더 못 사는 건 아닌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고3 때. 그래서 형이 하나 있다 보니까 형 뒷바라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갔더니 뭐 좀 안 맞아 적성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뭐 누가 혹시 별리사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별리사? 그래서 선배가 별리사 했다고 그러길래 별리사 할까? 근데 별리사 하려고 했더니 사시가 낮대. 그럼 사시 할까?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간다고 한 2달? 한 달 공부해서 거의 퍼펙트하게 맞고 그리고 결혼했을 쯤에는 뭐 한 2달?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좀 종강시켜주고 한 2달 공부하고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그리고 한참 예전에 뭐 경희대 한의학과 잘 나갈 때는 또 한 2달 공부하고 한의도 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적성에 안 맞다 보니까 가진 않았는데 공부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배우게 된다면 수학 말고 뭐 다른 과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했다고 하니까 국어나 영어나 사실 이 시기에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 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영역이 아니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하라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뭐 두 번째는 기본 유형들을 좀 외워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 뜻을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애들이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보면 좀 문제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다 보면 애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문제 뭐 길고 뭐든 항상 여기다 문제를 적어요. 뭐 이 문제는 뭐뭐다 뭘 구하는 거다 딱 해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딱 적어. 근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읽는 습관이 자연적으로 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게 아까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하고 조금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뭐 중학교는 사실 자율학습이 돼요. 스스로 학습이 돼.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내용이 약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유형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자꾸 그냥 혼자 공부하래. 알 때까지 하래. 그러면 이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문제 가지고 10분, 15분 자꾸 질질 끌고 그러다 보면 문제 풀다가 자꾸 딴 생각하고 근데 그게 몸에 배면 쉬운 문제 풀 때도 자꾸 문제가 풀기가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최악이 그거예요. 제가 학생 딱 왔을 때 상담을 받으면 특히 내신이 조금 더 심하긴 한데 요즘은 수능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예전하고 달라서. 그래서 문제풀이가 되게 느린 아이하고 똑같은 중하위권인데 되게 느려. 그리고 얘는 잘 못하게 너무 빨라. 그럼 얘한테 제가 넌 조금만 하면 올린다고. 근데 얘는 힘들어요. 이거 시간을 내가 느려진 시간을 다시 앞으로 당기는 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은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단어인데 제가 문제풀이가 빠른 애들은 성적도 쉽게 올린다라는 거. 왜냐면 무조건 빨라야 되거든요.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 물론 실수 없이 풀어야겠지만 좀 빨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어머니인데 1번하고 뭐 3번인데 그러니까 문제집 한 번만 반복해서 푸는 게 나은지 똑같은 시간에서 아니면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게 나은지 근데 그건 약간 요거하고 이제 연결도 되는데
오답노트가 꼭 필요하냐고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내가 기본적으로 맞은 문제는 거의 다 맞아 계속 기본 문제들이고 그래서 틀린 문제만 틀리다 보니까 내가 문제집 한 권을 풀었어 그러면 틀린 문제만 체크해놓고 그 틀린 걸 다시 봤을 때 두 번째 풀리면 또 다른 표시 안 풀리면 또 표시해놓고 그 문제들 위주로 자꾸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보는 게 좋은데 애들이 한글로 된 것까지 막 다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뭔지 적어준다고 그거 딱 적고 문제 풀이까지 적으면 깔끔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시즌 교재 난이도들은 그냥 요거는 지금 시간상 너무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딱 그 블랙 라벨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랙 라벨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블랙 라벨이 저기 스텝 1은 기초 문제, 그리고 스텝 2가 이제 기본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25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의 B단계 정도를 애들이 풀고 넘어오면 25문제 중에서 많아봐야 한 5개 정도 빼고는 다 그냥 승부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스텝 3에서 한 6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거기서 한 2~3문제가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3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블랙 라벨을 근데 풀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 같은 데서 쓸데없는 문제들이 많다고. 근데 실력 정석에서도 필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블랙 라벨에 실려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푸는데 어쨌거나 어렵진 않다라는 거. 그건 제가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언컨대 얘기. 왜냐면 시험 대비할 때 애들한테 이게 블랙 라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시험 전에 이제 이게 책 블랙 라벨 안 풀어본 애들한테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3스텝 6문제니까 쭉 단어볼을 묶어서 딱 주면 그냥 풀어요. 애들이 잘. 뭐 몇 개 안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두 개. 근데 이거 블랙 라벨이야 라고 하니까 이거 블랙 라벨이었어요? 오씨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러니까 여기 심리적으로 그런 걸 조금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 볼 때 아까 마찬가지로 적용. 특히 학교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한 번 막히잖아요? 계속 막혀. 근데 붙잡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 넘기고 끝까지 다 보고 편한 상태에서 오면 풀리거든요. 그게 다시. 그러니까 뭐 그런 연습이고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여기서 드러나서 어머님들은 항상 그래. 야, 너 한번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 들고 있지 마. 어머님은 질문하라고 하니까 아우 질문 없으시냐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